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수업하고 야간에도 들어오고 열정 좋아. 열정만 보고 자격증 줬으면 좋겠어. 우리 저번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까지 했나요? 맞아요? 40, 49. 자, 오늘 취득세 취득 시기부터 등록면허세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취득 시기 개정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점검해보고 날씨는 덥지만 뭐 참고. 자, 교재는 50쪽인데 문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요 유상 있죠, 유상. 매매예요, 매매. 이거는 올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애인 간의 거래냐, 상대방이 법인이냐, 또는 국가냐에 따라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느냐, 그거 정리해야 돼. 이제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가요? 매매는 원칙이 뭐? 그렇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럼 잔금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란 얘기예요. 잔금 준 날 취득이야. 매매는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고 그냥 사실상 잔금 준 날 취득이다. 그럼 잔금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이때 연부취득 있죠? 연부취득은 뭘로 가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인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왜 확인할 수 없어요? 참고로 왜 확인할 수 없을까? 돈을 직접 주고받은 거. 금융거래 안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직접 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건 대한민국 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뭘로 가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으로 가야죠. 근데 계약서에 잔금 지급할 날짜가 기재되지 안 했어. 그럼 모르죠. 그때는 뭘로 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나와야죠. 다시 매매는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뭘로 가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죠.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두 번째, 매매 중에서도 연부 있죠. 연부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 매년 주는 금액,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연부 금액이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이때 연부금 전체 금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하니까 관계없고 초과할 때만. 그럼 무상은 언제 취득해? 무상하면 뭘로 가요?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죠. 그런데 무상하면 증여예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뭘로 가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또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랬죠. 건물 새로 지었으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보한 날, 다른 날.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여기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물이 다 준공됐으면 사용해도 좋다, 사용 승인서 내주지만 일부분이 미비하다 그러면 뭐요? 임시 사용일, 사용 승인이 나오겠죠.
요 날하고 요 사실상 사용하는 날 비교해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다시 한번 사용승에서 내줬으면 사용승에서 내주는 날하고 등기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임시사용 승인 받은 날과 등기일 중에서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간다. 그럼 에릭 한 척에 의해서 취득한 건 언제냐? 공사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로 갑니다. 다음 나머지는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로 가고 여기 지목 변경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가는데 사실상 변경하기 전에 임의대로 뭐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유상 언제 취득해요? 사실상 잔금 지급. 연부는 언제 취득입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럼 무상 증여는 언제? 계약. 이 날짜 취득이죠. 그런데 여기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할 때 취득한 날로부터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 안 하고 60일 이내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됐다. 요 세 가지 충족이 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 중에서 17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중심으로 보세요. 부동산 중심으로 17번 51페이지 17번 문제에서 거기 2번 볼까요?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하고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러니까 요거 틀렸죠. 참고로 4번에 보시면 4번 주택조합이 주택건설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맞고요. 자, 7번 보세요. 5번 보세요. 무상승계 취득은 언제 취득이라고 그랬죠? 아까 무상하면 증여니까 계약일. 그죠? 그런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보호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지 않고 하해조서, 인락조서 등에 의해서 중요한 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계약이 뭐가 됐으면 해제됐다. 그러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17번은 틀린 게 몇 번? 2번. 자, 그러면 18번 1번 질문 보세요. 18번 무상승계 취득 지금 했던 거 취득한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60일 이내 계약이 뭐가 되세요?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맞죠? 그럼 2번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죠. 자, 매매로 취득할 때는 거래 상대방 누구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개인한테 취득하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던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인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약서상 뭘로 가?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잔금 언제 주겠다 그게 기재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거까지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3번에 보시면 법률에 대해서 이거 암기할 필요 없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했는데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취득하는 경우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항상 다른 거 보지 말고 거기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랬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하니까 소유권 이전해 가라 이렇게 고시가 되면
날은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항상 그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하지. 그래서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하면 다음 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4번에 보시면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있죠. 자기 앞으로 부한 날,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재산 분할. 또 밑에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 무한 날, 빠른 날로 본다. 여기까지 맞죠? 예. 그런데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하기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예, 이렇게 부동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 차량, 기계 장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부동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됐습니까? 이번에는 자, 20번 봅니다. 20번. 52페이지 20번. 지방세법상 취득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박스 안에 1번. 기억, 개인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개인 간이든 법인이든 필요 없어. 그냥 매매 그러면 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근데 등기가 더 뭐하면 빠르면 등기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여러분 사실상 뭐라고요? 잔금 지급일 취득인데 등기가 더 뭐하면 빠르면 등기한 날 취득이죠. 그래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물어봐도 맞는 거예요. 이은 개인 간 증여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일이죠.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죠? 이것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에서 내주는 날과 두 번째 그때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다만 가로 안에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임시사용 승인 받은 날하고 또 하나 뭐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맞습니다. 그럼 리얼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하기 이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틀렸죠. 사용 여부에 관계 여기서 틀렸죠. 사실상 먼저 뭐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고 다음 부동산을 무슨 취득? 연부 취득은 언제 취득해요? 연부금 지급하는 날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연부금 뭐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중도에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또 중간에 마지막 연부금 주기 전에 중도의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연부취득은 장기간의 거래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맞아요? 최종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이 다 틀렸죠. 매년 연부금 주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다만 등기가 더 뭐하면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기억 그리고 이것 두 개인가요? 네. 자, 그럼 21번 이렇게 계약서 같은 내용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21번 취득식이 옳은 것 개인 갑이 아파트를 개인 을로부터 유상 이제는 의미 없죠. 예.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를 그냥 거기다가 대입만 시켜서 그래. 이제는 개인 법인 따질 필요 없어요. 매매는 개인한테 취득하든 법인한테 취득하든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을 사실상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입주한 날, 등기접수일 이렇게 나왔죠. 이 중에서 맨 먼저 봐야 될 게 뭐야? 그렇죠. 사실상 잔금지급일 11월 며칠? 20일이죠.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11월 20이죠. 그런데 등기가 혹시 빠른지 확인해 봐. 등기는 12월 달에 했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여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12월 며칠? 11월 20. 답은 3번. 됐어요? 예. 지금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죠? 아무 의미 없다. 그럼 22. 매도자 회사야 법인, 매수인 개인 갑, 개인이 법인과 거래했죠? 아무런 의미 없다.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9월 며칠? 1일. 그런데 등기가 더 빨라요. 8월 며칠? 25일. 그럼 등기 접수일로 가야죠. 8월 며칠? 25일. 이제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 23번 하나 더 봐요. 개인 갑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는, 자, 건물 새로 지었죠? 여기 보세요. 건물 새로 지었으면 언제 취득해요? 여기 건축물 건축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다른 날. 그러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언제? 4월 16일 날이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임시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네. 4월 며칠 날? 11일 날로 가야죠. 이해가세요? 다만 여기서도 또 뭐가 사실상 사용이라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가 빨라?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4월 며칠? 11일. 됐습니까? 예, 이렇게 유상승계 취득만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 법인 따지지 않고. 됐습니까? 예, 다음 장 가죠. 여러분, 이제 55조, 요거는 취득세 과세 표준, 이것도 이 문제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기출 지문 같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 취득세는요, 기본이 대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뭐요? 취득 당시 가액. 그런데 이 취득 당시 가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있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죠?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알아. 그게 뭐요? 사실상 취득 가격. 두 번째,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죠. 시가 인정액은 뭐요? 취득하기 전 몇 개월, 6개월부터 취득하고 나서 후 3개월이야. 전 6개월, 3개월. 이 기간 안에 그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있거나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거나 공매 가격이나 경매로 낙찰 가격 있죠? 그런 가격으로 하겠다. 그걸 뭐라고 한다? 시가 인정액.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이 있죠?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죠.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이 있죠. 예,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시가 표준액.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취득 당시 가액.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셋 중에 하나로 가라 이 얘기죠. 기본이 취득세는 요 셋 중에 하나로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걸로 하는데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 거래를 정해놨어요. 자, 첫 번째 매매죠. 매매로 취득했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하지 않아. 상대방이 누구든 매매로 취득했으면 뭘로 가요? 사실상 취득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있죠? 그거 더하라. 사실상 취득가격. 다만 연부는 무슨 금액? 연부금액.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죠? 예. 그런데 매매인데 부당행위를 했어요. 누구랑? 특수관계인, 친인척 간에 부당한 거래를 했다. 부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취득세 부당거래는 취득세 조금 내려고,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는 양도소득세 조금 내려고. 이게 부당행위. 누구랑? 특수관계인.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부모, 자식 간의 부부 빼고. 왜 빼요? 부부끼리 부동산 매매,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가잖아. 그러니까 빼고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하는데 부당한 행위를 했죠. 그러면 부당한 행위로 하면 뭘로 가?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안 하고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도대체 어떨 때 부당행위를 한 거냐?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5%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그건 부당거래야. 그래서 그들이 주고받은 건 인정 안 하고 뭘로 간다?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형하고 동생은 친인척이죠. 특수관계인. 그래서 형이 상가 부동산 10억짜리를 넘겨주고 동생이 대금을 얼마? 9억을 주고받았다. 얘는 9억에 사고 팔았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금 시가 인정액이 얼마인데 시중 가격이 10억인데 얼마에 거래했어요? 그럼 둘의 관계가 친인척이죠? 그러면 확인해 봐야 돼. 자, 시가 인정액하고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얼마예요? 1억. 그럼 이것이 시가의 얼마? 원래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얼마? 3억. 아니면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5%. 자, 1억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죠. 그런데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5%면 5천만 원이야. 근데 얼마야? 그럼 여기는 해당되잖아요. 그럼 너네들이 거래한 건 인정 안 하고 뭘로 하라?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건 참고로만 보시고, 부당거래를 하면 인정 안 하고 뭘로 가? 시가 인정액. 그럼 부상은 두 가지가 있죠. 증여. 증여는 아무리 비싸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죠. 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뭐 하고 싶어? 증여. 증여할 테니까 받을래? 청약. 근데 여러분이 네, 그래서 승낙. 그죠?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두 개가 계약이야. 그래서 증여는 지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생각하고 있겠지. 그래서 너는 세금 많이 내. 뭘로 가? 시가 인정해. 시중 가격으로.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증여 중에서도 시가 인정해 가고 또 하나는 뭐? 시가 표준액.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 여러분, 어떤 게 가격이 적어요? 주로 시가 표준액이 낮죠.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져 있죠. 이거는 어떤 거래?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만, 1억 이하 소형 부동산을 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 단서가 있을 때만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 선택한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로 하는 게 좋아? 이걸로 하는 게 좋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그랬죠. 예? 나는 죽을 때까지 팔을 생각이, 그럼 취득세 조금 내. 이걸로 하는 게 낫지. 예? 근데 조만간에 내가 뭐 할 거야? 할 거라면 양도소득세 생각해서 양도소득세 절세하려면 이걸로 해서 취득세를 좀 많이 내고 양도소득세 줄이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라고? 선택. 이해 가세요? 예, 이렇게 이런 경우 빼놓고는 증여는 시가 인정액이에요. 그런데 공짜로 받은 것 중에서 뭐는? 상속은 내가 받기 싫은데도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죠. 내가 적으면 누구한테 줘? 안 물어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으니까 상속은 세금 부담 줄여줘요. 제일 적은 걸로 시가
표준에, 시가 표준에 이렇게 거래 행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원시 취득이 뭐예요? 건물 새로 지었죠? 뭘로 가? 모든 게 다 뭐야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이야. 이해가세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뭘로 할 때? 시가 표준에. 어떨 때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사실상 취득 가격을 뭐?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뭘로? 시가 표준에. 그런데 그건 누구냐? 주로 개인이 건물 같은 거 지으면 확인하기 어렵죠. 여기서는 개인이란 말이 없어도 돼. 중요한 건 뭐가?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사실상 취득 가격을 뭐?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때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지목 변경 있죠? 이것도 원칙이 뭐야?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예외로 뭐? 시가 표준에 어떨 때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여러분 교환은 뭐예요? 교환은 매매죠.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런데 보세요. 갑하고요, 을하고 상가 부동산을 주고 얘는 아파트를 줬어요.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 교환했죠. 이때는 뭘로 하느냐 이거지. 이때는 뭘로 하느냐? 실제로 돈 주고받은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특별히 뭔데? 교환. 시가 뭐라고요? 인정액 중에서 뭐한 거? 큰 가액으로 한다. 금액이 큰 거.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 요거 넘겨주는 요 사람 입장에서는 양쪽 다 보내야 돼. 여기도 취득세 내고 여기도 취득세죠. 아, 얘 뭐 줬어? 뭐 받았어? 아파트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 취득세 내야죠. 얘도 취득세 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자, 넘겨준 거에 대한 뭐? 시가 인정액. 새로 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중에서 뭐 한 거? 큰 걸로. 얘도 요 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하고 자기가 준 거에 대한 시가 인정액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뭐 한 거? 큰 거. 이해가세요? 돈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과 물건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특별한 규정 시가 인정액 중에서 큰 걸로 간다. 이렇게. 자, 문제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럼 뭐죠? 55페이지. 55페이지. 대표 문제 보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 아까 지웠네. 취득 당시 가액하면 세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시가 표준액 이 중에 하나로 한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다음 2번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이죠. 연부 금액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금액이잖아요. 예, 연부 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 보증금을 뭐한다? 포함. 계약금 증거 포함해요. 자, 2번 부동산 등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하면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죠. 그런데 가로 안에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뭐하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 증여는 뭘로 간다?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거죠. 시가 인정액. 세금 많이 내라 이겁니다. 틀렸어요. 4번 상속에 따른 취득은 뭘로 가? 줄여주기 위해서 시가 표준액. 그죠? 네. 5번 부동산 등 유상거래, 매매, 교환, 취득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일체의 비용이 있으면 그걸 다 더하라. 그게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맞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자,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더하는데 이때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죠.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건설자금의 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 수수료 요 세 가지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자, 그러면 27번도 가보죠. 27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의 무슨 취득? 여러분, 원시 취득이든 간주 취득이든 지목변경이든 대원칙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근데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만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죠. 맞죠? 다음 2번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 자, 여기서는 개인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워드는 어디 있어?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맞죠? 3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도 취득 당시 가액은 뭘로 한다? 소요된 비용이다. 아니죠? 뭘로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액. 취득 가격인데 거기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뭘로 가?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죠. 네, 틀렸고. 4번 법인이 아닌 자 필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토지의 뭐? 지목을 뭐 했다? 변경한 경우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죠. 근데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시가 표준액. 됐어요? 자, 건축물 개수는 개수가 뭐죠? 엘리베이터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니까 간주 취득이죠. 그것도 관계없어. 원칙이 뭐야? 사실상 취득 가격.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다시 28번에 갑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설명 틀린 거 1번.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유상, 매매죠. 그래서 매매로 유상으로 취득한 건 채무는 매매죠. 그럼 뭘로 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액.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채무 부담의 범위는 시가 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뭐 틀린 건 아닌데, 네,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 그러면 매매 부분 있죠. 매매 부분 있죠. 매매 부분은 즉 채무 부분은 매매니까 뭘로 가?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그 취득 가격은 시가 한정액을 인정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아니고 2번 보세요.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이 얼마? 1억 이하 부동산을 무상하면 상속 말고 무상하면 뭐죠? 증여. 증여로 취득하면 둘 중에 납세자가 뭐하라? 선택. 맞죠? 3번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보한 거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이게 부당거래죠. 부당행위 그런 경우는 뭘로 가?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역시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뭘로 갑니까? 시가 표준액. 이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가 표준액은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토지 가격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증가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끝에 뭘로? 시가 표준액. 확인되지 않으면.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그럼 5번은 보실 필요 없고 부동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럼 이제 29번 가서 이번에는 가격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갑니다. 1번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9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뭐라고 한다?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죠. 이런 가격은 취득한 날 전 몇 개월부터 6개월 전부터 취득하고 나서 몇 개월 3개월에 6개월이 아니라 틀렸죠.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매매 그 다음에 공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런 걸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됐어요? 다음 2번. 취득한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 인정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자, 부동산 매매 가격 등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친인척 간에 거래한 건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짜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은 다수인 간에 매매한 가격 등을 얘기하는 거지, 친인척 매매한 가격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럼 3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으면 평균치로 가는 거예요. 평균에. 맞고요. 4번.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는 경매 가액 또는 공매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가 인정액. 맞죠? 네. 시가 인정액은 전 몇 개월, 6개월, 후 3개월 안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거나 매매 가격 또는 뭐예요? 감정 가액이 있거나 공매나 경매 가격이 그 기간 안에 있으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시가 인정액. 맞습니다. 다음 5번. 취득한 부동산 등 면적, 위치, 용도, 시가 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시가 인정액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액을 뭘로? 시가 인정액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만 여기까지 점검할 건 아니다. 자, 30번은 출제된 문제죠. 예, 출제된 문제인데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물어본 거 기출문제예요. 30번 옳은 것. 토지의 시가 표준액 하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맞죠? 그럼 이 니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소득세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의 신축 가격에다가 행정안전부령이 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예?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누구야?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 산정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 역시 디귿도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58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 뭐예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이런 비용이 있으면 이것까지 합친 게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예? 그래서 여기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일체의 금액인데 여기서 뭐 받은 거, 깎은 거 뭐라 그래요? 할인받은 거 있으면 그건 뭐하라? 빼라. 다음,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 취득 가격에 더합니다. 또 건설 자금에 충당한 뭐? 차입금이자. 건설 자금에 충당한 뭐라고요? 차입금이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한 뭐? 이자. 여러분 건물 짓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를 하든가 친인척한테 돈 빌려가지고 공사를 하면 공사 기간이 6개월 걸렸다. 그럼 6개월 동안에 뭐 줘야 돼?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것도 공사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올해부터 개정된 거 법인은 포함하는데 누구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라. 건물 지을 때 이자는 법인만 인정해 줘요. 개인은 거짓말하니까 인정해 줄 수 없다. 작년까지는 개인 법인 다 포함. 올해부터 누구만? 개인은 제외. 다음, 취득대금 왜 조건 부담액과 채무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액. 여러분 채무 인수액은 실제로 준 가격이라 보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이 아파트가 전체 10억짜리야. 그런데 여기서 이 아파트 주인이 은행에서 뭐 받은 거 있어요? 대출 받아서 채무가 얼마 있어요? 4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뭐 하는 거?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해봐. 여러분 아파트 얼마짜리 사는 거야 지금? 10억짜리 사는데 대출이 얼마? 4억을 여러분이 뭐 했어요? 떠안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예? 그럼 여러분 돈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얼마 줘야 돼? 10억 줘, 6억 줘? 이걸 인수하는 조건이니까 전체 10억에서 요거 빼고 얼마? 그럼 실제로 준 게 6억이잖아요 거기다가 채무 인수한 걸 더해야 10억짜리 아파트지. 당연한 거잖아 이거. 여기 채무 인수액은 당연히 봐라. 그리고 할부이자 연체료 이건 누구는 안 돼? 개인은 안 돼요, 법인만. 다음, 국민주택 채권. 채권을 주택 살려면 내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뭐 사야 돼? 채권 사야 돼요. 채권을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채권을 샀는데 계약금, 중도금 주고 잔금 들 돈이 없잖아.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채권 산 거 다시 팔어. 전문 용어로 깡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해봤잖아. 5년 있으면,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만기에 가서 원금 받고 이자 받는데 5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5년까지에 대한 뭐 빼고, 이자 빼고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봤다. 그게 뭐야? 배가 처손. 채권을 가지고 있다 파는 거. 주택을 사고 나서 파는 건 안 돼요. 주택 취득하기 전에 파는 거.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거. 네, 다음,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여기 여러분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을 건축물에 부착했다? 이런 비용도 취득가격에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10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얼마? 분양 가격은 누구한테 줘? 10억은 주택건설회사한테 줄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계약금, 중도금 줄 거 아니야. 잔금 주고 입주해야죠. 근데 입주하기 전에 여러분이 붙박이 가구 설치했다니까 건물에다가 비용 들여서 입주하기 전에, 아니면 에어컨 같은 거 여기다 설치했죠. 네, 이런 건 취득세 내야 된다. 그런 비용도 취득가격에 봐라. 다음, 토지 외 정원을 꾸미는 데 들어간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지금 취득하는 부동산은 팔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취득세 조금 내는 게 낫지. 있어도 신고 안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런 걸 신고하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취득세 많이 내잖아. 근데 내가 팔을 생각이 없어. 이런 거 그냥 신고하지 마. 그럼 분양 가격으로 취득세 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나중에라도 부동산 뭐 할 수 있어? 팔을 생각이 있어.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이거 더해서 취득세를 좀 부담이 적으니까 많이 내고, 나중에 돼 가서 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더하는 사람도 있고 더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법에는 이런 거 있으면 뭐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거. 건설 이자 있죠? 네, 건물 지을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 그리고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준 거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문제 갑니다. 58페이지 31번 갈게요. 31번. 지방세법 시행령에 사실상 취득하기 범위에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할부이자 연체료.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누구야? 개인이 취득할 때는 할부이자 연체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 것. 답은 1번이네. 그죠? 2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컨설팅 비용, 이런 비용 있죠? 그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포함을 합니다. 3번.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속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에 채무 인수액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더하라. 4번.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사서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팔았죠. 그래서 손해본 거 매각차손 인정됩니다. 또 5번. 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개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죠. 그런데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포함하지 않는 거 몇 번? 1번. 이해가세요? 참고로
여러분 32번에 5번 지문 보세요. 부가가치세 있죠? 네,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건 비용이 아니라 세금 낸 거죠. 예?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33번 지방세법 시행령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 1번 취득한 물건을 나중에 뭐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광고비 지급한 거 있죠. 여러분 아파트 같은 회사는 주택건설 회사는 아파트 지을 때 나중에 분양하기 위해서 광고비 같은 거 주죠. 그것도 전부 다 공사 원가에 넣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건 인정하지 않는다. 팔기 위한 비용이지 취득하고 관련이 없죠. 인정 안 해요. 다음 2번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게 뭐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네, 이건 비용이 아니죠. 공공요금,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이사 가는데 이주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작물 보상금 준 거 있죠. 부동산 취득해 놓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하는데 전 소유자가 거기에 그 단독주택에 예를 들어서 감나무를 심어놓고 감을 키워서 거기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지작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세입자도 그렇고 별도로 대금을 요구할 수 있죠. 부동산 매매 대금에 뭐 그거 말고 별도로 매수 청구권 들어봤어요? 네? 사라고 하면 사야지. 그건 형성권이야. 안 돼. 그거 없어. 무조건 사야 돼. 가격을 절충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내 단독주택인데 세입자한테 20년 동안 지금까지 뭐 살았어. 걔가 월세 전세 주고 살았어요. 세입자가. 근데 이제 만기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 걔 이사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예? 세입자니까 내보내야죠. 근데 세입자가 20년 전에 거기 감나무 사다가 조그만 거 사서 키워가지고 지금 그걸 감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창출됐어. 그러면 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돼? 사라고 해야죠. 매수 청구권 해야죠.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그거. 예? 그런 비용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이주 비용, 지작물 보상금 안 돼요. 다음 4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은 포함하죠. 그리고 5번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하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자 뭐야 이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뭐 중개수수료 이런 건 포함하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포함되는 거 그죠? 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개인이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36번 보세요. 36번이 아니라 저기 34번. 자, 박스 안에 보세요. 자, 특수관계 없는 개인 누구 갑은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택을 취득했다 그랬죠? 과세표준 올바른 거. 총 매매 대금이 얼마예요? 5억. 왜 5억이냐? 계약금 얼마? 5천만 원 주고 중도금 1억 5천 주고 잔금 3억. 합이 얼마? 5억. 그리고 그거랑 별도로 밑에 매매대금 외에 은행의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얼마? 1,000만 원 있죠? 네, 변제한 거 더해야죠. 그리고 2번 국민주택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생긴 손실 100만 원 있죠? 그것도 포함하죠? 네,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개인이 취득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포함하지. 그러면 원래 매매대금 얼마? 5억에다가 거기에다가 채무 인수하는 거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채권 팔아서 손해본 거 100만 원. 그거만 더하라 이거지. 그러면 5억 1,100만 원. 답은 몇 번? 역시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35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 회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했다. 이때 A법인 취득세 과세표준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끼리 거래한 거죠. 그럼 여기서
개인이냐 회사냐 차이점은 할부이자 연체료, 건설자금, 이자, 중개수수료, 법인이니까 포함하죠.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계약 내용은 1억 1천만 원인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럼 1천만 원 빼. 그럼 부동산 매매 가격은 얼마? 1억이죠.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서 1억 1천이니까 부가가치세 빼니까 1억이죠. 예. 그리고 밑에 A법인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얼마? 500.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더하죠. 법인이니까 인정.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법인이죠.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 빼고 수수료만. 그러면 1억에다가 5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왜? 그럼 얼마? 1억 600. 여기서 중요한 건 뭐요?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하니까 포함. 부가가치세는 비용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36번. 갑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다음의 비용을 발생하였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 계산하면 계약 총액은 5억 5천만 원인데 10%인 5천만 원은 부가가치세라고 그랬죠. 그거 빼. 그럼 얼마야? 5억. 그리고 취득하기 이전에 건설자금 이자가 발생했죠. 근데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야? 개인이잖아요. 맨 위에 개인이 취득하는 건 건설자금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료도 포함하지. 취득대금 외에 조건 부담액 그건 인정해줘. 얼마? 5천만 원. 그죠? 광고 비용은 팔기 위한 거지 취득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억에다가 5천만 원만 인정하네. 그럼 과세 표준은 5억 5천만 원. 답은 몇 번? 1번.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